젠지,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 젠지라고 불리는 이 세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11에서 26세에 해당하고 이들의 범행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NS. 이들은 동영상으로 무엇이든지 남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도 SNS에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던 찰나에 동석자 측 변호사는 동영상을 업로드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손정민 군 아버님께서 업로드한 게 아니고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동석자가 기억하는 손정민 군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진술은 두 개로 나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석자 측 말이 단순 말 실수일지 아닐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만약 동석자에 의한 타살이라면 온라인 어딘가에 동영상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요. 20대 초반, 남자, SNS, 은밀한 동영상 공유, 이런 특징들을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현재 한국에서 많은 학교폭력 이후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모습을 SNS에 공유를 했다가 그것이 증거로 잡히게 되고 있는 상황은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가해자들이 더 은밀하게 범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 어떠한 폭력이 가해지는, 무력이 가해지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파봤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키워드, 해시태그 등등 미친듯이 서치하고 찾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잔인한 것을 정말 찾을까봐 조금 두렵기도 했고요.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존재해서 찾는다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사건은 종결이 될 것이고, 못 찾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실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결론은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의의 TV 방송을 보던 중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는 차트를 봤는데 순간 동영상 촬영 시간이 새벽 1시 45분부터 50분경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그 동영상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정민 군의 전화 기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시에 채팅이 있더라고요. 순간 깨달은 게 설마 인스타가 채팅으로 인식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에피소드 14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손정민 군 전화 기록에 채팅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석자가 손정민 군의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을 한 사진이 있죠. 그 시간대가 2시 18분이고 정확하게 2시 18분에 전화기를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채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한 카카오톡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채팅을 한 거라면,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한다면 본사에서 대화 내용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들키지 않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저는 텔레그램을 생각을 했는데, 대다수가 사용하는 앱이지만 크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앱, 확인되지 않았지만 손정민 군의 계정의 사진이 전부 삭제되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대화의 상대는 손정민 군 인스타그램에 마팔이 되어 있거나, 그게 아니면 한 번쯤 손정민 군의 사진에 하트를 누른 사람, 아시죠?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라이크 누르면 누가 그 포스팅 하트 눌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사진을 전부 삭제를 한다면 당연히 누가 하트를 눌렀는지 그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제일 쉽고 간단하게 연결고리를 끊을 수도 있게 되겠죠. 인스타를 채팅이라는 전제 하에 손정민 군의 휴대폰 사용 내용 패턴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우선 제일 논란이 없을, 무조건 동석자가 손정민 군 폰을 가지고 있었을 시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택시 탑승 시간대를 보았는데 택시 탑승은 대략 4시 42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 기록을 보니 새벽 4시 52분 59초에 채팅, 이 시간은 동석자가 집에 도착하기 직전 택시 안에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채팅의 기록은 새벽 5시 12분 17초. 이 시간은 동석자가 새벽 5시 14분 아버지랑 한강공원 펜스를 넘기 바로 직전, 엄마 차 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은 언제였을까요? 참고로 손정민 군 부모님께 폰을 돌려드린 시간은 5시 40분 정도입니다.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정민군 부모님께 폰 돌려드리기 직전까지 채팅을 했네요. 혹시 패턴을 보셨나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채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에게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제3자에게 보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여고생 한 명이 다른 학생에게 메시지로 초등학생을 납치 살해를 한 엽기 사건이죠. 그 인천 초등학생 사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단서들이 나오며 2명 다 공범으로 되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로 전화를 못하는 이유는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팅의 대화 내용이 결정적 단서가 되고 또한 공범이 있을 거라는 그동안의 의혹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석자의 소지품에서 손정민 군의 DNA가 나올 법한 모든 증거물들, 티셔츠, 신발, 에어팟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CCTV라도 있어야 하는데 많이들 노력하고 경찰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다시피 딱히 나오는 것이 없이 거의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백, 마지막 하나는 범행 동기. 도대체 누구랑 왜 그랬는지, 손정민군 폰으로 채팅을 했는지 이 대화 내용에 어떤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 있고요. 만약 동석자가 손정민군 부모님께 폰을 돌려드리기 직전의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면 다행히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하지 않고 손정민군 아버님께서 직접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프로파일에 들어가셔서 세팅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보안, 다운로드 히스토리를 하시고 다운로드 데이터를 누르시면 그 내용 기록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정민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퇴색되기 전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손정민군 아버님께서 이것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 하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든 영상이니 아버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수익 창출 때문에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현재 수익 창출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안타까운 마음에 누군가에게 제가 배운 학식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로지 사명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